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홀릭은 여러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게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 해주시고 계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운누나리 27님, 최순범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새로운 컨텐츠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새로운 콘텐츠의 날이네요. 네.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드세요. 그거 요즘에 하나? 이것도 옛날 뭐 사람 인증하는 건가? 그죠. 근데 예능에서 좀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생각이 나서 꺼내 봤습니다. 네. 그 뭐였죠? 아이고. 마피아 게임을 비슷하게 만든 그 게임이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안 된다. 어? 앱으로. 그거 앱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캐릭터도 돌아다니면서 마피아 게임이랑 그걸 마 비슷한 거. 그걸 마피아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몰라. 나 전혀 아. 모르겠는데. 알 건데. 전혀 모르겠는데. 마피아 게임을 바람의 나라 같이 만든 게 어몽어스. 있다고? 어몽어스가 기억이 안 났어. 아. 그게 마피아 게임 어머 같은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마피아 게임 같은 거예요? 나 뭐 안 그런 해 봐서 건데? 몰라. 이거 참 대화가 안 돼서 나도 안 해 봐서 몰라요. 비슷하다는 어설프게 것만 알면 알아요. 어설프게 알면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마피아 게임 하더라." 이런 그 정도만 압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박 박사는 게임해요? 게임하는 거 있어요?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요. 예. 원래는 뭐 좀 재밌게 했던 게임 뭐 있어요? 저는 사실 뭔가 음. 이런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장르들의 게임에 실력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뭐든 열심히 해 음.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혼자 하는 게임 위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예 뭐 디아블로나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엔 스토리 좀 모드. 이겨야지. 아니 어어. 그런 심지어 그런 스토리 모드도 안 했고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이겨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하는 게임이니까요. 예예. 그러다 근데 잘 보니깐 못 그런 거 이기는구나. 네네. 실력이 안 좋아서 아. 그랬던 것 같고 뭐 도타니 지금 뭐 롤이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심시티 약간 요런 거 좋아했어요. 왠지 박 박사랑 좀 맞는 성향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요? 그거랑 뭐 어. 문명 이런 거 했던 것 같아. 문명. 그래. 예. 그것도 어울리네. 되게 삼국지 오래전이죠 이런 거? 벌써. 예. 어. 심지어 삼국지는 너무 어릴 때 하고 그다음에 더 안 했어. 왜 아. 이제 삼국지가 좀 버전 올라가서 그래도 최근에 할 법한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안 했던 것 네. 같고 뭐 음. 그런 것 중에 사실 재밌었었을 텐데 못한 것 중 하나가 제가 볼 땐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 예. 걔는 싸우는 장르는 아니니까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플레이를 하더라도 그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는데 음. 예 음. 그때는 또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음. 아쉬워. 그래서. 저도 혼자 하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온라인 게임은 뭐 캐릭터 키우는 그런 롤플레잉 류의 게임들은 제가 현타가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게 그럴 뭐 수 있죠. 하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을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음. 금방 놓게 되고 그냥 이렇게 스토리 따라가면은 그 뭐 몇 시간 플레이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아 스토리 라인이 종료가 중요한.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영화를 보는 느낌으로 그런 게임들을 더 음음음음음. 선호한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콘솔이 몇 개 있어요. 플스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음. 그래서 뭐 자주는 못 하지만 아주 큰 명작들 종종 있잖아요. 네 고런 것들은 해 보려고. 네 뭐 이렇게 고티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그런 게임들 그런 것들은 좀 네. 챙겨서 하는 편이에요. 어. 갑자기 게임 얘기 왜 했냐 마피아 얘기하다가.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얘기가 나온 아 거지. "콘텐츠의 날이 콘솔이 있군요. 밝았습니다." 해서 시작된 건데. 네네. 그렇구나. 저는 그러게 말이에요. 전혀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 닌텐도 같은 건 있으면 애기들이랑 놀기에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기들 재밌어하는 게임들 많지 않아요?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이제 벼르고 있죠. 그니까. 예예예. 그건 그 이제 화면 근데 보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음. 우선 근데 집에 TV가 없어 갖고 그 TV부터 사야 되네. 이렇게 TV가 있을 때 좀 더 재밌잖아요. 그래 갖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그러네요. 왜 유명한 거 있잖아. 그 박스로 만들어 갖고 하는 스위치 게임 있잖아요. 뭐죠? 있어요 그런 거. 박스 네. 엄청 유명한 거 있어. 그래 갖고 어. 그거를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요. 드디어 첫째가 할 수 있는 수준에 온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게임 방법을 네. 이해할 수 있는 나이네요. 네네네. 첫째가 지금 둘째 정도일 때 나왔던 거라서 이제 음. '무조건 이거 할 거다.'라고 벼르고 있었던 앤데 그러니까 음. 계속 까먹고 있었네 아. 지금 보니까. 애기 둘이니까 쪼끔 크면 둘이 같이 게임하면 너무 좋겠다. 닌텐도 게임 2 인용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게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아빠의 마음인 거죠. 왜? 왜? 싸움 게임 생길까 봐? 아니죠, 아니죠. 왜? 게임을 하라고 준다는 행위 자체가. 아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아니냐. 위험하다."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그럴 예. 수도 있겠네요. 철없는 아빠들은 놀 생각하지. 근데 예. 이제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뭐지? 골판지 같은 애로 만들어 갖고 걔로 움직이면 닌텐도 어. 스위치 컨트롤러에 움직여서 그 화면에 있는 애가 움직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아 약간 물리 엔진을 다루는 그런 네. 그런 그런 식으로. 게임이군요. 오. 그래서 그런 그 뭐지? 골판지 큰 것들을 사면 걔를 우선 조립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조립하는 행위를 오. 하고 나서 그 안에 닌텐도 스위치 리모컨을 넣어 갖고 움직이면 그게 화면에서 움직여요. 아. 나 그 왜 그 기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그 뭡니까? 그 가상 뭡니까 그거? 증강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런 거네요. 그죠? 반대죠 정확하게는. 증강현실은 반대? 어쨌든 화면에 띄우는 건데 이제 그렇죠. 제가 뭐 뒤에 박스 그러네. 같은 걸 반대네. 네네네. 어허. 반대예요. 현실의 물리를 물체를 움직여서 화면에 쏠 수 있다. 그죠, 그죠. 화면에 어허. 인터랙션이 그 리모컨대로 동작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냥 조이스틱 컨트롤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걔를 이제 박스 같은 걸로 만들어서 확장해 갖고 다양한 오. 응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오. 그 스위치에 라디오 센서? 적외선 센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 음. 갖고 피아노 박스 조립이 돼요. 그래서 피아노 버튼을 누르면 그거 음. 움직이는 걸 인식해서 피아노 소리를 내줘요. 소리가 나요? 우와 대박이다. 네네. 오. 그거 나도 나중에 하고 소개해 싶다. 드릴게요. 어 그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 찾아봐야겠는데? 그래서 근데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때 처음에 오픈할 때 굉장히 짜잔 엄청 해 갖고 근데 이제 그 말한 것처럼 골판지 같은 그러니까 그런 따다닥 뜯어 주고 그냥 딱딱 접으면 되는 조립품 같은 거가 써야 돼서 그거를 사는 게 제가 볼 땐 큰 허들 중에 하나인데 아마 아. 팔지 않을까 그 지금도? 예. 하드웨어를 사야 되는 거군요. 어허. 네네네. 그래 갖고 아마 네 있을 거예요. 그건 되게 인기 있었던 음. 재밌는 라보 세상이네요. 맞아. 라보입니다, 라보? 라보. 게임 예. 이름이에요? 네. 그 골판지 벌크를 파네. 호환도 있네. 정품이 아닌 예예. 그런 게 있나 인식은 봐요. 되는. 예. 어허. 예예예. 그래 갖고 뭐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로보 세트가 제일 유명해요, 안 그래도. 이렇게 VR처럼 만들어서 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안에 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게 있는데 걔가 거기 창문을 보면 접으면은 스위치 내에 있는 그 화면 갖다가 집 안을 훔쳐보는 것 같은 걸 해 줘요.
예. 그런 게 와 애들 있다거나 너무 좋아하겠다. 예예예. 야 정말 귀신같이 만들어 놨다. 와. 이거 오래됐어요. 나 이제 벼르고 그러네. 있었다니까. 예예. 이제 할 수 있겠다. 예예. 이제 나이가 됐어요. 맞아, 맞아. 아 이거 써 보고 경험담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오프닝은 게임 이야기로 게임 얘기 처음 해 봤네 방송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어 좋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박 박사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AI와 관련된 소식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한번 최근 AI 소식 트렌드 같은 걸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지난번에 분량 조절 실패의 경험에 힘입어 김 팀장의 제안은 "중요한 기사를 먼저 하자. 먼저 얘기거리 하자. 많은 걸 먼저 네. 하자."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좋습니다. 제가 어 최근에 저희가 뭔가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으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지금 AI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서로 보고 놀라고 있는 것들을 같이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깐 맞아요. 이거 그거 그 저 지난번에 시도했을 때는 근황 시간에 좀 몇 가지 소개하는 걸로 넘겨 보자.'였었는데 이게 각각의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깐 뉴스가 있었다까지만 소개하고 넘기는 것 같아 갖고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뉴스들을 소개하는데 이제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절의 네. 편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뉴스 그리하야 하나하나가 생각할 거리들이 꽤 많죠. 워낙 맞아요. 예. 혁신적인 것들이니까요. 요즘에 워낙 변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등등이 있어서 '고런 음. 것들을 한번 다루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해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찾은 것들 모아 놓은 것들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 놓은 것 중에 저희가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어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딥러닝 사대천 중 한 분인 제프리 힌튼 교수님께서 원래 구글에 지금 속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그만두셨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구글을 떠났다. 제프리 네. 힌튼이. 네. 이유도 좀 거창해요. 거창하다는 표현 좀 애매하고 뭐라 그러면 좋을까? 제프 린튼이 구글과 자기의 뭐지? 퍼블릭 스피치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 관리하고 있던 중이었나 봐요. 말 조심하고 있었다. 어 뭐지? '이거 말아도 되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다. 확인받고 말하고 있었다 아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군요. 뭐 그렇겠죠. 그렇게 예. 큰 기업이니까 얘기할 수 네네. 있는데 제한이 있었겠죠. 네. 아마 회사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제 파급 음. 효과라든지 등등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프린트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느낀 바를 뭔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고 나오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왜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지금 그만둔 거냐?"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인기 네. 인기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겨레에서 벌써 빠르게 번역해서 기사를 내주셨고 음. 여기저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특별하게 오역 없이 어느 정도 소식에 왜곡 없이 잘 전달된 기사인 것 음. 같다라고 해서 아마 그거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링크는 네.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한번 찾아보시면 원문은 그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한 건데 그죠? 그거는 맞아요. 뉴욕 타임즈 구독해야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아티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 벌써 워낙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제프린턴이 꽤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다가 트윗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 그쪽에서 검토해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더 뭐지? 뭐라 그래야 돼? 밖으로 일부러 말하는 기회들이 쪼금 더 많아지지 음.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 네.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인터뷰 그 인용된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제프 린튼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후회한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네. 뭐 고 얼마나 네.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길래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아 그 맞 또 이제 이런 게 이제 번역상 잘못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왜곡되기 좋은 멘트였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예예.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뉘앙스인데 약간 오독이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지 약간 그 기다려 봐야 될 것 후회가 같아요. 네.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게 될 테니까. 그죠? 음. 네. 그렇기도 하고 방금 말한 후회의 맥락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간 자기가 너무 어 뭐지? 판단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에 대한 후회였어요. 무엇에 대한 판단? 이런 딥러닝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나 빠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의 아. 멘트였거든요. 예예. 그래서 음. 그 앞서서 자기들이 한 멘트들을 그거에 전제한 앞서서 한 자기들의 멘트들을 후회한다 같은 맥락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신의 전망, 과거에 자기가 했던 예예. 전망들이 후회스럽다라는 것이지 자기가 해 왔던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럴 수 뭐 있겠네요. 그런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아 그게 이것도 박 박사의 어떻게 해석이군요. 네네네. 아마 제가 그 영어 원문을 그대로 다 읽어야 와닿을 텐데 고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음. 그러다 보니깐 어떤 식이냐면 아니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이 딥러닝 관련된 언어 모델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 "호들갑이다."라고 되게 단칼에 "그거 쓸데없는 걱정이다." 같은 멘트들을 하신 게 있어요. 제프리 힌튼이. 예예예. 근데 이제 자기가 네. 걱정이 든 거야 이제 그게. 음. 보통 근데 이제 연구자들의 스탠스가 그렇긴 하잖아요. 대중들이 맞아요. 막 신나서 막 뻗어나가고 있으면 "아 이게 훌륭한 기술이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예. 됩니다."가 보통의 스탠스일 텐데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닌 것 같다. 그쵸, 그쵸, 그쵸. 음. 그런 식의 스탠스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그래 갖고 그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건 더 이거죠. 구글에서 뭘 봤길래 그래. 예. 뭘 얘기 못 하게 구글에서 했길래. 예. 너무 아니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한 거고 "뭘 봤길래 걱정되냐."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쵸.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모르는 걸 봤길래. 어 예예. 공개 안 된 모델 뭐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 아마 있죠. 나오시고 나서 이제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트윗을 올린 게 있어서 고거 링크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그 뒤로 살펴보시면 팔로워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제프리 힌튼한테 존칭을 자꾸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 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기에도 좀 표현이 작죠. 그죠? 그냥 만드신 그런 어어. 개념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 네. 할아버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 딥러 네. 예예. 뉴럴 씨앗을 심어 주신 분이죠. 네트워크라는 네. 단어가 있던 시절에 아무도 "아 이거 성능 안 나오네."라고 이제 눈 가리고 '다시는 안 건드려야지.' 하고 저쪽에 치워 두고 있던 애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있다가 예예예. 끝까지. 여 네. 길고 긴 그 그 AI의 겨울을 겨울을 지금 우리 뭐 전 세계에서 거의 그걸 견디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 맞아. 같은 그게 분이라서 고마운 것 같아. 예예. 그게 그쵸, 고마워. 그쵸. 예예. 그 힌트마저 안 했으면 진짜로 아예 분야 자체가 사장됐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네. 아니요. 훨씬 늦게 왔겠죠. 이게 아 더 나중에 언젠가 네. 오겠지만. 네네네. 뭐 지금처럼도 보면 전기 자동차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음. 당시 자동차라는 게 발명되던 당시에는 전기 자동차가 먼저 만들어졌대요. 그래요? 오. 네네. 그러니깐 증기기관이나 연료기관 그런 태우는 연료 엔진들이 예. 소형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쵸. 근데 배터리는 배터리만 아. 있으면 되고 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당시에 마차에 돌리기엔 실을 훨씬 생각을 더 하기엔 너무 컸지. 그죠, 그죠. 근데 음. 이제 이게 단점이 주행 거리나 파워가 문제였던 건데 그러니깐 엔진이 그걸 소형화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전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다시 지금 뒤집어진 그렇죠. 상태예요. 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음. 딥러닝도 아마 비슷한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뭐 이런 거죠. 이제 전기자동차 그 당시 만들고 어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엔진 개발하고 있을 때 "난 전기자동차 만들 거야."라는 오랜 시간을 견디다가 전기자동차가 대박 날 때 "나 견딘 사람이야."라고 이러고 있는 상태이신 음. 것 같고 음. 덕분에 아마 가장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음.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 그런 제프 분이 힌튼이 어떤 예. 사람인지 궁금하시면은 최근에 CNN하고 인터뷰했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그 음음음. 한글로 자막을 해서 그 송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내공이 느껴져요. 말 한마디 음음음. 한마디에 보통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물씬 네 나더라고요. 뭐 이제 이 인터뷰를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그래요? 어떻게? 느낌이면 '드디어 노막 났다.' 아. 근데 영감님 인터뷰하는 거 보니. 아. 아니 그렇게 본단 왜냐면 말이에요? 사실 야 그게 이제 지금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그럴 법도 하거든요. 음. 예. 이 사람이 언제나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일 거라는 보장은 언제나 없는 거고 그리고 모든 지성인이 흑화한다는 거는 언제나 있는 일이잖아요. 아우 그래서 너무 많죠. 네. 예. 오히려 진짜 지성인의 흑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지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명한 사람마저 같은 결과물이 될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경고해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상황이 될지는 이제 이 미래 좀 더 뒤의 미래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제가 느낀 바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배울 걸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이다. "너만까진 아 그쵸. 아니야." 아니 그 네. 사실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요 멘트는 그럼요. 뭔가 네. 예 뭔가 근데 그 어 스탠스의 다른 변화가 네. 그쵸, 그쵸. 연령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네 저도 들긴 하네요. 이제서 나서시는 걸 보면. 네네.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음. 뭐 아무튼 거기까지가 이제 제프 린튼이라는 유명하신 분의 AI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다음번은 또 비슷합니다. 챗GPT 갖다가 해야 돼 챗GPT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소식 정도 더 나눌 것 같은데 하나는 우선 삼성전자가 자체 언어 모델을 자기 직원들을 위한 도구로서를 만드는 걸 시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사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아. 자기들 자체 모델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겠다. 어. 그러니까 예. 뭐 삼성 GPT 이런 걸 만들겠다는 그런 뭐 건 거죠? 아마 이제 모델에 대한 네이밍은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겠죠. 전에 오픈AI가 맞네. 얘기했던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대해 생각을 해 보면 뭐 물론 삼성 정도 되는 회사에서 GPT 썼다가는 이제 소송 전화할 것 같긴 한데 음. 아마 뭐 삼성용 언어 모델 이름을 따로 짓지 않을까. 뭐 S가 들어간 무언가 되겠죠. 음. 그럼 이걸로 예. 뭐 사업화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쓰기 위한 아 목적이라는 걸까요? 뭐 사실 진작에 투자했을 법한데 이제 한다에 좀 가까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음. 어 내부에서 동작하는 걸 좀 보고 괜찮으면 사업에 연결되지 않을까요? 지금 삼성이 들고 있는 다른 음. 사업이나 도구들에도 이미 너무 연결할 게 많은 자산을 많이 그쵸.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그쵸. 반대로 아직도 안 했다고 같은 느낌이긴 해요. 음. 음. 왜냐면 지금 그르 사실 음. 빅스비에 든 돈을 일로 돌렸으면 진작에 자기 거 만들어서 그러네요. 사업해도 진작에 했을 법한데 지금 그렇게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 갖고 그러게요. 근데 삼성에서 "언어 모델의 진심이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조직들에 비해서. 네. 뭐 삼성도 AI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다른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는 걸 보아하니 저도. 예. 뭔가 예예 그게 아마 그래도 제가 모델 쪽 일을 안 해 봤던 것도 아닌데도 음. 제가 눈에 띄게 봤던 기억이 썩 나진 않아요. 아마 언어 모델 레벨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쪼금 더 당장 적용하기 좋은 기술들 위주로 제품화하기에 좋은. 연구나 예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뭐 전략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맞아요. 뭐지 뭐 벤치마킹 이런 거 얘기할 때 언어 모델 벤치마킹 얘기할 때 삼성 얘기가 언급된 적은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죠? 기억에 딱 떠오르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네. 아마 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SK 정도의 스탠스로 있지 그쵸. 않았을까. 예예. 이거 음. 그 돈 들여서 우리 돈 벌 수 있는 거 마저 같은 거에 대한 챌린지를 이기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게 음. 첫 번째 이슈였을 수 있을 것 같고, 빅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걸 뭐지 주장하고 밀어붙였던 임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거기에는 돈을 많이 썼는데, 아마 제가 어디 카더라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팀 자체를 정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유지하고 있는 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더라가 잘못된 건지까지 근데 뭐 '잘못된 건가?' 그거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 빅스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하던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뭐 알렉사도 그렇고 뭐 시리도 그렇고 우리가 음. 예상했던 것만큼 뭐 큰 수익을 오히려 적자를 내서 조직 음음음. 축소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왕왕 들렸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려웠었죠. 음. 근데 이제 아마 언어 모델이 서포트하면서 나아지는 경험이 생길 거고 그쵸. 아마도. 예.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직원 서포트용이라고 말은 해 놨지만 아마 써먹을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음. 예. 뭐 충분히 챗집 이거 자체 언어 모델을 썼을 때 생기는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당장 음. 가전 쪽에 인공지능 스피커스러운 것들이 전부 다 매달려 있다고 상상하면 그렇죠. 아마 지금 전에도 기존에 그런 미래를 그리긴 했었을 텐데 그쵸.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이 기술이. AI가 맞아요. 푹 이제 들어간 것들이. 예. 드디어 현실적인 수준으로 온 거는 맞고, 그쵸. 예. 이제 말이 물론 된다가 여전히 되니까. 음. 물론 여전히 운용 비용이 합리적인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오픈AI 같이 작정하고 모든 조직이 이런 모델에 매달리는 곳이니까 그런 정도의 것이 나온 게 아닐까? 만약에 다른 조직이 '어 저거 멋지니까 우리도 해 봅시다.' 했을 때 쓸만한 걸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그런 기술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주 진심으로 해야 겨우 쓸만한 거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단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인제 의심이 드는 거죠. 비슷한 시도들이 벌써 오픈 소스라든지 오픈 모델 같은 장르의 애들의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고, 얘기하신 김에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음. 투게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조직에서 레드 파자마라는 모델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레드 파자마 모델의 학습에 대한 경험치를 공유해 줬어요. 지금 빅모델은 모델 사이즈가 크면 장땡이라는 맨 첫 번째 학습 페이지를 지나서 "학습 데이터가 많은 것도 좋아."라는 레슨런을 얻었고, 그다음에 챗GPT가 만들었던 어 작업 제한 방식인 강화학습 쪽에서도 "강화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품질이 그 이후의 결과 품질을 좌우한다."라는 다시 데이터 만능론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음. 모델 사이즈가 크면 장땡이었던 앞에 레슨런은 어 데이터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마저 더하기 커지면 좋아지는 거마저를 검증한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음. 성능이 나온다는 자체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음음. 나오게 됐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이제 최적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제 인퍼런스라든지 그러니깐 실행 비용이라든지 학습 비용,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이런 거의 트레이드 오프가 음. 지금은, 예, 트레이닝 비용이나 데이터 모델의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싼 초기 모델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더 품질 고품질 해 갖고 더 작은 모델 만드는 게 효과적이야라는 최적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 박사 말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는 알았다. 맞아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적용하면 다른 조직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라는 맞아요. 거군요. 어허.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과 좀 거기다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네요. 어쨌든 방법을 찾은 거니까. 맞아요. 거기다가 음. 챗GPT랑은 다르게 완전 상호 비용이 가능한 모델들이 지금 학습돼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래서 그 고거를 한글로, 라이센스가. 네. 라이센스가. 그러니깐 이미 모델 웨이트도 다 공개돼 있고 이런 등등의, 그래 갖고 그거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레드 파자마 같은 경우도 뭐 파이시아라든지 뭐 몇 가지 모델들이 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해서 완전 상호 비용이 가능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거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언어 모델 중에도 폴리글랏 코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네. 어서라는 어서 AI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고 그게 튜닙이라는 곳에 엔지니어와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모델의 오픈 소스화까지는 이뤘는데 학습 데이터의 오픈 소스화를 이루진 못했어요. 아. 그럼 그래서 그 이제 부분이 가장 튜닝하는 아쉬운 데 지점인 것 한계가 있다. 같아요. 네. 아니요, 음. 아니요. 새로운 모델 학습 시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죠. 음. 지금 방금 말한 아예 내 것 데이터로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기에 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는 펀더멘털 모델을 건가요?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음.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음. 엄청나게 큰 데이터여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얼로 AI에서는 그 PILE라고 하는 오픈 소스 공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놨어요. 텍스트 학습을 할 수 아하. 있는 코퍼스로서. 네. 그게 뭐 법령 데이터 이만한 덩어리, 의학 덩어리, 의학 전문용 뭐 이만한 덩어리, 뭐 위키 뭐 이렇게 해 갖고 모아 놓은 학습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 뭐지? 심지어 자기들은 상업이용은 안 된다고 말하는 여러 모델 학습된 모델들조차도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더 한다든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깐 음. 한국어 쪽에서도 그런 모델 그런 학습 데이터셋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걸 제대로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음. 식으로 학습 데이터 공개는 안 했지만 모델만 공개 정도의 스탠스가 한 개 정도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음음. 고거에 대한 뒤로의 파인 튜닝 강화 학습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접근하는 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음. 있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막 방금 말씀하신 문제보다는 되려 삼성은 이런 거 안 쓰고 자기네가 처음부터 다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아마 지금 대기업에서 해야 될 때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자기들은 아마 제가 S사에 있을 때도 언어 모델 만들 때 쓰는 학습 데이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막대했거든요. 아마 삼성도 마찬가지 음.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펀더멘털 모델 만들 때는요. 물론 강화학습하는 데 필요한 거는 내부적인 데이터들을 쓰면 될 테니까 그런 데에서 뭔가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서 삼성에선 되게 적절한 전략인 거예요. 오픈 AI가 뭐 펀더멘털 모델을 만들었을 때 들였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비슷한 수준의 애를 그렇죠. 만들 수 있을 네. 거거든요. 네.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맞아요. 삽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상황이라면 '초거대 모델까진 필요 없구나.'까지는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음. 적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 얘기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어 개발자 생태계에서 유명한 켄트백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제프 네. 린튼 예. 딥러닝에 제프 린튼이 있다면 뭐 개발 생태계에는 켄트백이 있습니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뭐라면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든지 등등등 몇 오. 가지 개발 원칙을 주창하신 분이고 여전히 그런 활동을 왕성화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챗GPT를 써 보고서 한 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쪼끔 시간이 어허. 지나긴 했어요. 예. 그분의 멘트는 번역을 해 보자면 "제 기술 중 90%가 가치가 0 으로 떨어졌다. 챗GPT 때문에요? 챗GPT 때문에. 네. 나머지 10%는 가치의 상승이 1000배가 상승했다, 가능성이." 챗GPT 덕분에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들을 번역한 걸 좀 소개를 좀 해 드리면 어 블로그에 쓰신 거죠 아마? 제 맞나요? 기억에도 그래요. 어 음. 블로그에 쓰셨던 것 같고 그거는 링크로 드릴게요. 와 근데 일단 비유가 너무 정확하게 기가 막힌 것 같아, 요 표현이. 네. 정확하게는 트윗을 쓰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음. 그게 완전히 맞는 건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찾아보면 블로그를 쓰셨네요. 그리고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 있었네. 그건 몰랐네. 우선 메일링 서비스의 내용을 블로그로 공개하면서 그걸 트윗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트윗을 우선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멘트들 중에 이 블로그 글에 사람들이 엄청 안달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90%랑 10%의 기술의 예시도 설명하지 않았어. 그게 뭔지를. 예. 뭔지까지는 얘기 안 했나 봐요. 어허. 그러고서는 이제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다 중에 되게 전형적인 것 중 하나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explorer 탐색하기, expand 확장하기, extract 그것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들을 제가 이익을 취하기라는 단계를 설명해 주시면서 대부분의 기술들은 전부 explorer 그런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expand 자기가 그 사용처를 확장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이익을 자기가 회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거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 때문에 빨리 해내는 것 때문에 이익을 만들어내고 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켄트백이 주장한 거는 아예 글로벌리 모든 사람들에게 "탐색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라는 식의 어. 표현을 예. 뭐 물론 앞에 건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탐색을 해야 된다." 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 90% 즉 가지고 있던 기술의 90%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0 원이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저희랑 비슷한데 그 기술이 챗GPT 덕분에 복제가 너무 쉬워진 거죠. 누구나 쉽게 할 예. 수 있다. 예. 그래서 전에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 기술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거다."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저보다 더 세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음. "매우 저렴해질 거다." 정도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이제 저도 그게 공감이 가는데 원래 비쌌던 게 싸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비쌌던 게 싸지면 옛날에는 그 비싼 것 때문에 엄두를 못 내서 가치가 없던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아예 그런 할 것들의 생각을 못 가치가 했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의 가치가 급격하게 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음음. 근데 여기서는 표현을 원래 저렴한 것들 중에서 갑자기 가치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음. 그래서 제가 말한 그 원래 비싼 것 때문에 할 엄두가 못 냈던 것은 저의 해석이고 멘트에서는 그렇게 음. 안 했던 것 같은데 음음. 그래서 여기도 그 예시를 한 가지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커졌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자기는 랩이라는 걸 평생 쓸 생각을 못 했는데 챗GPT 갖고 랩 써 보기를 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되더라. 음. 되더라. 되더라. 예. 근데 지금 저희 모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깐 지금 이거를 어 뭐지? "시도해 봐라. 다양하게 시도해 봐라."라는 주장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음. 켄트백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고 그 새로운 기술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지는 것에 대한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거 음.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었던 내용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음. 그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왜냐면 '아 거기에 에너지 그렇게까지 들여서 내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얻겠다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죠, 저걸 그죠, 내가 할 그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들이는 노력까지 내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시작도 안 했던 게 너무 많았는데, 예 캔디맨이 얘기한 것처럼 인제 그런 거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챗GPT한테 배우면 되니까. 혹은 해 달라고 네 네. 요청을 하거나. 예 그럼 인제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늘어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음. 뭐 그런 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챗GPT는 어떤 특별한 장르에 대한 특이한 점인 건 맞지만 사람들에게 휴대폰이 지어진 것 때문에 사진 찍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졌다, 음. 과거에 비해. 예. 전문 사진사가 사진을 인화해야 되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부터 지금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 것 같은 것 같이 약간 그렇죠. 챗GPT가 텍스트로 취급하는 무언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식의 기능 확대로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음. 어 너무 중간 과정 없이 훅 들어왔다. 깜빡이 없이 치고 들어왔다. 같은 느낌이긴 한 거죠. 음. 음. 그래서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래서 그 놀라는 기 거죠. 다 음. 예 기존의 다른 기술도 다 사실 다 맥락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세상을 바꾸는 파급 효과로서의 동작 기저가 다르진 않은데 얘는 워낙 어 깜빡이 없이 큰 급격한 게 거죠. 예 들어왔다 같은 느낌이라서 '그것 때문에 음.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아니 그리고 또
사람이 그 만들어내는 지식이라는 것들이 그게 무슨 활동이 되었건 간에 언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글로. 그니까 맞아요. 결국에 글을 매개해서 작곡도 할 수 있는 거고 랩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챗GPT가 텍스트를 생성해 주는 모델이긴 하지만 지식을 생성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온갖 지식을 다 얘한테 생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확장될 가능성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죠. 음 음. 음. 이제 논리를 학습할 수 있냐가 여전히 그동안 저희가 다룰 때도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게 샘 알트만이었고 오픈 AI의 수장이죠. 한 2년 내에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된다면 큰일인데?' 같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마 지금 힌튼 교수가 나와서 무섭고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맥락도 자가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언어 맞아요. 모델이 논리적인 것을 기능을 할 수 있게 돼서 자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시드에다가 자기가 지식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음. 갔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거에 대한 그쵸. 토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깐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네. 그 모델이 자기가 스스로 코드를 실행하게 되어 버리면 네네. 네. 근데 우리 지금 그 오토 GPT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 보고 있잖아요. 물론 되게 초보 음. 단계이기는 하지만 예 그죠. 스스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또 새로운 행위를 하는 식으로 자가 발전해 버리는 그런 걸 보고 음음. 있으니까 인제 힌트는 그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지금의 위험하다는 거죠. 수준에서 예 음. 지금의 수준에서 그게 지금 당장 위험이다라고 보는 거라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미래를 힌트를 얻었다 정도로 그쵸.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가능성이 지금 열렸다.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GPT끼리 챗GPT끼리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태스크를 수행하게 만들기 같은 거에 지금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체리픽하더라도 '이거 몇 년 안 남았는데?' 같은 느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50년 걸릴 일이냐 5년 걸릴 일이냐는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러니깐 어 이건 또 막말인데 '자기 죽을 음. 때까지는 안 될 줄 알았더니 죽기 전에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수 있겠죠. 예예. 고러면 약간 고 시기의 경계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어. 갖고 '고런 느낌이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정부 소식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생성 모델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긍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미래를 그리는지 얘기하기 바쁜 와중에도 첨예하게 지금 논쟁해야 되거나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라이센스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학습 쪽이랑 그러니까 저는 그 'AI가 생성한 것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 '걔가 침해한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제공자 침해. 네네. 그러니깐 네. 생성 AI가 칼과 같은 도구라고 가정하면 칼에게 살인죄를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칼 휘두른 사람이 죄죠. 네. 그러니까 생성 AI를 사용해서 응용한 사람이 죄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생성 AI에서 자기가 학습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대답 때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게 되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학습 데이터 쪽서부터 문제를 커버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는 AI 모델에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모델 생성자에게 죄를 물어야 돼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깐 아마 어 우리는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않았습니다."를 사전 증명하도록 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개인정보. 지금 음. 네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진보당이었나요? 진보당 쪽에서 이제 어 정의당이요? 지금 정의당이었나 봐요. 네. 정의당에서 뭐 시도만 있었고 지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워낙 콘텐츠의 노출을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블랙박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아. 추천 알고리즘. 그 콘텐츠 네네네. 노출시키는 순서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거 그쵸, 얘기하는 그쵸, 거죠? 그쵸. 아 그건 네. 인제 뉴스와 관련해서 그죠? 아니에요. 되게 아 많은 뉴스와 부분이 다 관련해서가 아니에요? 포함돼요. 아니 거의 모든 음.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배민이라고 해 볼게요. 배달의 민족만 해도 어 어 음식점 노출 순서가 알고리즘에 의한 걸 텐데 그러면 그게 어떤 아하. 로직인 건가라는 걸 공개해야만 된다인 거 더하기 그다음에 네. 뭐 배달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쪽에 일을 하고 있는 배달을 해 주는 쪽 그 사람이 "어디 어디에다가 배달하세요."라는 게 자기 일을 시키는 쪽으로 동작을 할 텐데 그것도 아마 그렇죠. 추천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것도 노출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음. 노동을 컴퓨터가 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같은 정도의 음.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의 공개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게 게임 쪽에 확률 아이템의 확률 공개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건 이미 시행되고 있죠. 그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겠던 건데 서비스하는 기업에서 로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라는 점에서 맥락이 비슷해요. 그래 음. 갖고 아마 어 제가 느끼기에는 라이센스 위반 레벨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사용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라고 가정을 해 보면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경우 되게 이상해요 이거는. 뭐가 있냐면 "웹에 공개된 텍스트 데이터는 대중 공개되었다. 그래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법적 논리가 하나 있고요. 그 라이센스를 학습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논의해야 될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학습 데이터 쪽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감상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텍스트 모델들보다는 이미지 모델에서 왔던 "AI가 내 작품을 표절한다."라는 문제들은 역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해볼 만한 일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건 드는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의 음. 사용을 허락했는가.'라는 게 어 재사용, 배포 사용 등등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오케이가 되는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이 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음. 제가 왜 꺼냈냐면 어 5월 3일 배포하도록 만들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모범 자기정통. 국가로서 네. 네네네.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새로운 디지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쟁점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 말한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여부, 지식재산권 그다음에 평가 신뢰성, 의료행위 허용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 범위의 생성 AI를 사용하게 됐을 때 생길 만한 아까 말했던 학습 데이터의 사용의 문제라든지 뒤에 그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의 책임 소재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 논의를 해야 논의를 할 된다. 거다. 음.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이걸 뭐라고 부르죠? 권리장전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디지털 네네. 권리장전을 마련하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했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 그러니까 행동명령 같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음. 하게 돼 있다기보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수행해야만 해요. 그게 네. 법적 효력을 가져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로직이 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명령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도 자료가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처럼 써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모르겠어요. 재밌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를 왜 네. 해야 되는지 그 근거로 예. 제시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뭐 다보스 포럼이나 뭐 이런저런 곳에 가서 이렇게 그 발표를 할 때가 있잖아요. 연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연설 네네네. 주요 메시지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고민합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고걸 이제 맞아요, 맞아요. 받아와 가지고 고걸 받아와서 대통령이 이런 기조를 내세우셨기 때문에 고것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질서를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 거다. 인제 이렇게 보도 자료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맞아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법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건지를 어느 정도로 룰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정부에서 할 수 음음.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니까 그거는 되게 '발빠르게 잘 반응하고 있다.'라는 인제 생각은 드는 것이죠. 음. 네네. 그래서 그 특히 뭐 그런 우리나라에 예. 저작권 문제 이런 거는 이게 '논의로 결정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왜냐면 입장 차이가 너무 다 다르잖아요. 어 자기가 어떤 이익 집단이냐에 따라서 너무 첨예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수 있나? 법안이 나와야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시작점으로서는 뭐 반길 만한 네 소식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전에 음. 이제 이런 AI 인공지능 소식 중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한데 음. 아까 켄트백이 얘기했던 90%가 가치가 사라지고 10%가 가치가 올라갈 거다 했던 것 중에 제가 관심 가지는 주제가 저작권이기는 해요. 음. 예. 저도 이게 참 그전에는 어떻게 될지 참 지금 여전히 미국에서도 진행 중인 소송들이 많고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아마 음음음. 그 영향을 우리나라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모르죠. 저작물을 그전에는 다루는 태도가 우리나라랑 미국이 또 다르기도 하니까 뭐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음. '그 태도가 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음. 저작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이 너무 힘들거나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어쨌든 그걸 지키는 그러니까 그거를 준법 정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생기는 허들이 너무 높아서 실제로 음.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깐 음. 약간 특허처럼 그냥 대기업들끼리 법리 싸움하는 것 마냥 해야 하는 장치에 불과했지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지켜지는 데는 어려운 분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런 논의나 그런 뭐지 '저작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덕분에 더 많은 아. 개인들의 저작권들이 지켜지는 것으로 논의가 확대되거나 오. '중조성이 강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참에 꺼내 놓고 제대로 논의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죠? 그러니깐 음. 침해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깐 그렇죠. 지키는 것의 주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더 민감한 음. 문제가 되어 버렸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마 음. 우리가 넣음으로써 "이거 비슷한 제품 추천해 줘." 같은 식으로 어 "비슷한 작품을 추천해 줘." 이게 화풍이 이런 "서체나 문체가 어떤 작품의 것이야?" 같은 걸 질문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작권을 검토하는 문제도 '아 굉장히 원천을 수월해졌다.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네 네. 그쵸. 그러다 소스까지 보니깐 거슬러 아마 갈 수 있게. '더 정확하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같은 음. 생각이 들던 중이었습니다. 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도 모르고 베끼고 있는 뭐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죠? 그죠, 그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어.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사들이 몇 개 있는데 고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뭐 우리나라에 배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 도어대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도어대시에서 이미 생성 AI를 자기네 서비스 플랫폼에 녹여서 기능 테스트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던 5가지 사례를 공유한 기사가 있어서 그 5가지 사례만 좀 오. 공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업 완료를 위한 고객 지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 고객을 서포트할 때 사람이 고객 센터로서 일일이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모델이 쪼끔 더 서포트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좀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음.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금 기존에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그 맞춤형 대화와 대화형 검색을 지원한다라는 음음.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벌써 많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여행 코스를 추천을 해 준다든지 그걸 대화형으로 네. 진행을 한다든지 어 뭐지 그 구직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그런 조건들을 그런 식으로 찾는다든지 했던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화된 콘텐츠 생성 그 자체, 그러니까 마케팅 캠페인을 할 때도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마케팅 캠페인을 생성해서 제공한다. 음. 같은, 그러니까 고객을 위한 콘텐츠 생산이 아니고 우리의 마케팅을 더 초개인화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음. 생겼죠. 모든 사람들을, 사람마다 서로 다른 광고 카피를 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에게 음. 맞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태로, 뭐 이게 정말 잘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에 가까워 보이고,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고 카피를 엄청나게 생산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가능해졌다 정도의 맥락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화된 정보 추출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은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구조화했어야만 했는데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자동 구조화라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걸 시도했던 여러 분야 중 하나가 이제 시멘틱이라고 부르는 분야일 텐데, 지식의 구조화를 해 보겠다, 이게 시멘틱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디어 생성 AI 생성 모델 쪽이 그거를 수행해 줄 수 있게 됐다, 어느 정도 같은 음. 시대가 되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부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SQL을 짜 줘라든지 그런 분석 같은 경우도 저희도 지금 분석 노트북이 지금 AI가 들어오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미 코파일럿 오픈 같은. AI, 네, 오픈 AI의 챗GPT의 플러그인 중에도 파이썬 런타임이 있는 음.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 네. 갖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언어 모델에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줘."라고, 아니면 처음부터 "무슨 방향으로 분석해 줘."라고 하면 그거를 스스로 코드 작성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 보고서를 내는 것까지 하는 것, 그다음에 보고서를 조정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벌써 그렇죠. 실험적인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고런 것들이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대시뿐만 아니라 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기사를 낸 게 자기들이 좀 더 '이런 거에 적극적이다.'라는 이제 마케팅 일종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홍보하는 들었고, 이게 거죠. "우리 잘해요." 맞아요. 근데 5 음. 가지가 저희가 살펴보기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 네.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네요. 맞아요. 누구든 네 당장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음. 바로 실험해 보고 지금 실험해서 사업에 굴리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음. 그리고 짧은 소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제 오픈 AI의 그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인데, 그거를 준수한 형태로 지금 오픈 AI의 챗GPT 쪽 사이트가 구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UI가 생겼다든지 등등의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음. 어 준수할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런 차단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허. 그래서 이것도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면 원래는 왼쪽에 히스토리를 보는 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랑 한 학습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설정 토글을 하게 되면, 그러면 히스토리 기능도 같이 제거를 하면서 "대화를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맞는 것 음. 같아요. 히스토리가 남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장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어 그거를 저장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 같은 거에 대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방법들을 오픈 AI가 만들어 내고 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나 금지할 정도로 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됐던 부분들 네 그런 거 우회하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아마 즉 그 기능 때문에 발빠르게 이제 크롬 확장 정도가 하나, 그 히스토리를 저장해 주는 크롬 확장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우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검색도 안 그거 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 그거는 끄고 뭐 확장 그거 뭐지? 넘겨 다시 놓기. 남겨 놓기 같은 걸 한다든지, 이제 그 남겨 놓은 그렇죠. 거를 검색해서 본다든지 같은 기능을 하는 확장이 생기지 않을까 같은 정도의 네. 짐작이 있습니다. 음. 네. 뭐 이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빙챗이라든지 아니면 바드라든지 전부 히스토리 남기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게 아마 같은 맞아요. 맥락으로 설계된 것 같은데,
걔네도 그래서 그걸 남기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음. 또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도 바드 같은 경우도 그 검색 기록에 대한 컨트롤이 검색 결과 히스토리 남기 쪽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음. 네. 네. 구글은 구글 검색 이력을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를 개인정보 채널에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검색 결과에 대한 개인화를 수행해 줘요. 원래 굉장히 옛날부터 구글 검색 엔진이 그걸 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깐 이 바드 언어 모델에게 하는 질의가 검색 결과처럼 취급돼서 그 히스토리에 대한 관리 등등도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어허. 아마 빙챗도 비슷한 설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오늘 시간이 오래됐으니 할 수 있는 마지막 소개 정도를 하나만 더 해 보면 어 전에 제가 와즘 콘텐츠 할 때 에피소드 할 때 LLVM이라고 하는 컴파일러라는 게 있다. 음. 유니버셜 컴파일러라는 게 있다 같은 걸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걸 만든 사람이 크리스 레트너라고 하는 유명한 개발자인데 네. 이분이 어 뭐라 그러면 좋을까? 딥러닝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에도. 그 네. LLVM 만들고 있던 초기 과정 중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뭐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시도를 여러 회사에서 하고 있다가 잘 안 되다가 이번 나와서 하는 시도 중에 하나로 어 모조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음. AI 모델 전용에 해당되는 무언가이고요. 말하고자 하는 오. 바는 문법은 파이썬 호환, 음음. 파이썬 상위 호환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C의 성능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오. 그래서 이게 예. AI 모델을 만드는 데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죠? 맞아요. 고게 포인트인 거죠? 어허. 네네. 그러다 보니깐 뭐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로우 레벨 시스템 레벨의 언어였다 보니깐 잘 만든다면 최고의 성능을 내는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파이썬 같은 코드 문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음. 아마 어 이제 컴파일러 같은 설계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뭐라 그러면 좋을까? 음. 최적화를 C이 엄청나게 잘 수행해 준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저의 인상은. 근데 물론 이런 언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음. 새로운 언어인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넘파이나 매플랍립이나 뭐 이런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음. 그 새로운 언어인데 파이썬에서 쓸 수 있었던 패키지들을 비슷하게 쓸 수 있다.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어 있다. 요게 강점이라는 거죠? 그쵸, 그쵸. 음. 비슷하게라기보다는 지금 뭐 김 팀장이나 저나 이제 R을 좀 더 좋아하고 R 쪽에 있는 패키지 생태계를 좋아하니까 파이썬에서 그걸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걸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아니에요. 걸 찾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냥 그걸 쓸 수 있다. 네네. 맞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디플라이할 그대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그쵸, 그쵸, 느낌인가? 그쵸. 그럼 맞아요, 맞아요. 대박인데? 어.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파이썬이 들고 있는 생태계 부분을 그대로 이 언어에서도 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 목표인 것도 같고 그것 때문에 훌륭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호. 아직 플레이그라운드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 실행 테스트를 해 보기 정도까지만 제공하고 있고 이걸 완전히 지금 접근하는 거는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쪼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음. 합니다. 이게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오픈이 된 거군요. 네 "개발할 맞아요. 거예요."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렇군요. 만들어져서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져 있는 상태고 관련 스펙 문서 등등도 그렇군요.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는 있는데 아마 당분간 시간이 쪼금 더 아주 완벽하게 지금 바로 우리가 쓴다인 그 상태에서는 정도는 아니고. 상태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이제 음. '테스트 정도는 해볼 수 있다.' 같은 느낌인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크리스 레트너가 한다는 것에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긴 '이분이 할 한데 정도면 제대로 할걸?' 뭐 이런 기대가. 아 제가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음. 분위기를 좀 보니까 어 그럴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좀 길었나 봐요, 다른 시도들들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할 그러니까 이 거니까 난 크리스 안 레 할래." 이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크리스 그거 레트너라는 아니에요? 분이
어. 뭔가 이제 LLVM 때문에 명성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다 안 좋았었나 봐요. 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여러 번의 시도들의 자기 나쁘게 말하면 자기 고집의 총화가 이 결과물이에요. 아. 예. 그래서 예 음. 이것도 이제 양쪽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아 아. 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최종 아웃풋 나올 때가 됐다.' 해서 뭔가 '등장한 게 아닐까.'라는 기대가 한쪽엔 있는 거고 그쵸, 어 그쵸.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그동안 하던 대로 그동안 하는 부딪혀 거지. 갖고 봤더니 '되게 좋은 스택했네.' 같은 느낌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음음. 그리고 그리고 이런 정도의 성과를 그전에 진작에 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왔었다. 그러니 이것도 여전히 못 음. 믿었다. 같은 느낌도 있는 것 하는 쪽이 같아요. 있고. 그렇군요. 예예예. 음. 쪼금 근데 뭐 당장 지켜봐야겠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음. 퍼블릭 액세스, 퍼블릭 오픈인 상태는 아니어서 고거가 음. 되고 나서 이제 생태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음. 우선 이제 '파이썬 생태계의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호환성을 가져가려는 전략 자체는 훌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그러네요. 언어들이 그런 걸 해 보려고 그러면서 좀 나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 여러 언어들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도들이 다 실패했거든요. 음. 근데 그쵸. 이제 잘 네. 안 되겠죠. 맞아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깐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파이썬 나온 그다음에 파이썬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아직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필요하다는 인식도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AI 개발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질 테고 예 그럼 거기에 특화된 언어가 하나쯤 나올 그럴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때마침 네. 타이밍상으로는 참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얼마나 쓸모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파이썬 생태계 내에서의 최적화 노력이 있고요. 지금 얘는 파이썬 스펙을 갖추어 '내가 새로 만들겠다.'라는 접근인데 음. 아마 그게 커버리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등등이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예를 들어 파이썬 음. 생태계의 속도 개선 노력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 정도가 한계였던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음. 지금도 계속 더 개선하고 있고 지금 파이썬의 실행 속도 개선에는 MS가 직접 뛰어든 상태이기는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 빨라질 거다.'라고 기대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다시 새로운 접근을 했을 때 얘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음. 음. 뭐 광고 마케팅만 봐서는 일반 파이썬 코드의 실행 속도가 3,500배 빨라졌다고 써 있기는 해요. 3,500 배요? 네네네. 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게 다 기본 그냥 뻥이어도 1000 배는 빠를 거란 얘기 아니에요? 3분의 1로 그 생각해도?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라고요? 음. 근데 뭐 아마 보통 이런 식의 벤치마크 비교는 상대 비교하기가 안 좋거나 공정하지 않거나인 경우가 좀 많고요 사실. 뭐 그리고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자랑하기 강조하고 위한 싶은 실험일 게 테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AI 연구자를 위한 새로운 언어라고 돼 있어 갖고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등등의 언어 생태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뭐 학습 시간 몇 배 이상, 뭐 추론 속도 몇 배 이상 음. 등등을 매치마크로 걸어 놨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고 사실만 진실이어도 그래요. AI 모델 관련된 사람들은 다 넘어가겠죠, 당연히. 그럼요. 네 그럼요. 고런 단계로 가서 "너 그러면 이거 쓸 거면 돈 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음. 네. 근데 뭐 그렇게 해도 클라우드 이용하는 비용보다 싸게 먹힌다고 하면 그죠? 넘어갈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예. 맞아요. 그게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지점이 보여서 '이거 수익 음.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깐 음음. 예를 들어 자바 같은 경우는 자바 오픈 소스 버전이랑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따로 있어서 엔터프라이즈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음. 오라클 버전의 경우는 그래요. 음음. 근데 이제 이미 생태계를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깐 할 수 있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 근데 어 이제 언어 자체에 돈을 낸다는 아이디어는 이상하지 않아요. 돈을 안 내고 쓸 수 있다가 원래 이상했어요. 음. 예. MS 같이 오픈 소스 음. 운영 체제에 돈 낸다가 이상한 아이디어였을 때가 있으면서도 오 운영 체제는 사고 쓰는 거야가 당연한 아이디어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개발 언어를 돈 내고 쓰는 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돈 내고 음. 쓰는 언어들이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오픈 네. 소스 언어들이 융성해지는 바람에 그게 이상한 센스인데 감각인데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언어 모델로 지금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언어 모델이래. 개발 언어로 수익 사업을 네. 하려고 하는 게 그림이 보이는 거지. 이 그 클라우드 음. 비용이 컴퓨팅 비용이 비싸다라는 비싸니까. 부분을 상쇄할 음. 수 있다면. 네네네. 음음음. 그래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쪽 도구들의 사업화도 많은 편이기는 해요. 음. 네. 그래서 뭐 거기 네. 그게 이제 아마 이제 언어 모델들의 접근 더하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음. 들었던 지점이었던 것 음.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이거 네. 인공지능 쪽으로 뉴스 소식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얘기를 음. 좀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쪽에 제 안테나가 좀 안 서 있어요, 최근엔 점점 더. 그래 갖고 다른 분들도 "이런 게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거 얘기를 좀 댓글로 좀 달아 주시거나 하면 물어봐 주시면 그런 거 좀 저도 좀 찾아보고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김 팀장님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네. 역시 AI 분야 소식을 들으면 다들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온갖 분야의 고수들과 온갖 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숟가락을 얹을까.'를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 숟가락을 이미 얹고 있고 네. 아 그쵸, 그쵸. 그다음에 누군가는 또 포크를 내밀고 있고 다들 이 밥상머리에 몰려들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고 이 뭐 하나 나왔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집중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예전 같았으면 몰랐잖아요. 이렇게까지 어떤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전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알기도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알리고 있고 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네 참 재미있는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어 메타버스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진짜 때가 왔다." 그죠. 그러니까 그간 음. 웨이브와 겨울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지금 진짜 당장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은 관심이 없을 테고, 근데 이제 좀 생성 모델 때문에 생기는 혜택을 받는 기업들 도메인 중에 맞아요. 게임이라든지, 그러니깐 어떤 제품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장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그럼요.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새로운 회사나 새로운 접근들이 노출되게 될 텐데, 그게 음. 대표적으로 아마 가상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가상 세계라고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음. 그게 아까 말한 뭐죠? 어몽 어스였나요? 네. 예. 어몽어스. 어몽 어스에서의 그거의 실감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그간 음. 메타버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도 결국에는 그냥 마케팅에서 끝나고 있던 무언가들이 이제 드디어 올인해서 달리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음.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진짜와 같은 가상 세계를 유저들이 없어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니까 맞아요. NPC들을 에이전트들을 챗GPT를 얹혀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요, 걔가 맞아요.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들 상호작용하고 실제 그런 연구들도 있던데 그러면 진짜로 세계가 일단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없어도. 그럼 음음음.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경험은 정말로 실제와 같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인제 할 만한 그래서 거지. 예. 음. 그러니깐 그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쪽, 그러니까 생성 모델 쪽은 여전히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있거나 그걸 가지고 하는 레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델들을 사용하거나 하게 될 텐데, 아마 인터페이스하는 사람이랑 인터페이스하는 화면의 모습이라든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그런 자기들의 모델들을 반영하기 좋게 해 준다랄지, 그러니까 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새로운 세계인 플랫폼으로서 뭔가 자리 잡았을 때 생기는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걸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이제 만들 때가 되었다 같은 느낌이긴 해요. 새로운 네. 장르의 게임 같을 수도 있겠죠. 이미 메타가 하고 있겠네요. 메타 거의 다 진즉에 하고 버렸어요. 있겠지.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버리는 선택을 너무 최근에 해서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지금 레이오프를 그래? 몇 번째 했는지 그러니까 대량 해고를 몇 번째 했는지 몰라요. 최근에도 했어요. 그게 또 요쪽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나가셨다고들 하긴 그쵸. 하죠. 그죠? 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깐 지금 페이스북의 선택 덕분에 저는 반대급부로 '지금 시작하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쟤는 못 이제 잘랐으니까 아. 못 따라올 거 아니야. 1 등이 없어졌다. 아니 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재구축하는 데 이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지금부터 구축해 음. 놓으면 못 따라올 거 아니냐.'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소식이었어요. 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무섭다. 지금도 너무 많은 것들이 무서운데 그건 너무 진짜 무섭네요. 네. 알겠습니다. 온 지금 또 소감 얘기한다고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마무리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요 에피소드 들어주신 분들께 댓글로 요청을 좀 드리면 어 이런 AI 소식을 이렇게 짧게 짧게 한꺼번에 공유하는 거 에피소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좋다." 아니면은 뭐 "이 중에서도 너가 말하는 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너의 의견을 줄여라." 라든지 이런 피드백을 좀 주시면 박 박사 오해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이미 이 방송 듣지 않으세요. 아 이걸 바이어스가 이미 베리스 한참 하는 넘어갔어? 분들만 듣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면 더 좋으니깐 네 "개수를 줄여서 더 충분히 논의해 달라."라든지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 고거를 좀 반영을 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또 괜찮으시다면 아마 제가 공유하는 글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링크를 모아서 공유하기 정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예예. 사실 저도 이미 많은 데서 받는 걸 공유하지 제가 먼저 찾아 나서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걸 이걸 직접 공유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오 혹시 좋은데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댓글이거나 뭐 좋아요 이런 걸로 좀 알려주시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의 큐레이션. 좋아요. 그걸 AI 시켜서 자동화 해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맞춰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데이트홀릭은 그러면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